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영양학 제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앞 페이지는 아니에요. 띄워놓고 보시도록 할게요. 박스 1번 보시면은 당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당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괄호 1번의 정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주로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광합성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식물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끊어서 그 뒷부분 밑줄 마저 쳐보겠습니다.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 이게 이제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동물체에 존재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식물체에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체의 존재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고, 우리 동물, 인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당과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합니다. 글리코겐이라고 써두시면 되겠고, 식물에게 있어서는 식물체에는 전분이라든가 섬유소의 형태예요. 전분, 섬유소 형태. 여기도 형태를 좀 쓸까요? 요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당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성인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성인의 경우 55에서 65%입니다. 네, 그거 수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구성이 나왔어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같은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CHO 이렇게 되어 있죠. C, 저 한글은 안 쓸게요. C와 H와 O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대 2대 1의 일정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 아래 1대 2대 1로 적어 놓아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항상 일정해요.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구성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정 비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식 보시면 CM, 그 다음에 괄호 열고 H2O, 괄호 닫고 N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괄호가 이제 물이잖아요. 이름이 당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당질, 괄호하고서 탄수화물 이렇게 돼 있죠. 탄수화물,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괄호 안에 물의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요. 일반식에서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묶어 놓고 예외라고 좀 쓸게요. 자, 방금 탄소와 수소와 물의 비율이 1대 2대 1로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얘네들도 예외가 있어요. 자, 1번 예외는요. 구조는 같은데 구조는 일반식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탄수화물처럼. 하지만 실제 보면 탄수화물이 아닌 것들이에요. 당질이 아닌 것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초산이 그렇습니다. 아세틱 액시드죠. C2H4O2로 역시 1대 2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당질이 아닌 거죠. 초산이니까 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락틱 액시드, 젖산도 마찬가지예요. C3H6O3로 그렇다. 해서 이제 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이노시톨이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이노시톨. 뭐 얘는 그냥 이름 정도만 써놓으세요. 이노시톨도 걔네들의 이 모양, 구조는 같은데 실상에는 당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근데 또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구조는 다른데 이 구조를 띠고 있지 않은데 당질이 맞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걔는 누구냐? 람노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람노스, 그렇구나. C6H12 하고 O6가 돼야 되는데 O5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얘는 형태,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당질은 화학적 의미는 무엇이 있냐? 어떤 것이 화학적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의 화학적 의미. 해서 첫 번째에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까지 여기 밑줄 해 놓으세요. 2개 이상에다가 밑줄 해 놓고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2개 이상까지 제가 그냥 쓸까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필수예요. 우리 요 하이드록시기 요걸 꼭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수. 탄수화물이라면 누구나 뭐 하이드록시기 다른 말로 수상기죠. OH기 요거를 2개 이상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왁까지 해서 이렇게 사선 하나 그어 주시고 그 다음 그 옆에도 또 밑줄을 그어 볼게요.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 밑줄. 알데하이드기는 요거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 놓으시냐면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도스예요. 알도스. 아이고 글씨가 알도스라고 하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끊어서 또는 뭐 혹은 또는 케톤기를 갖기도 해요. 케톤기 해가지고 이중결합 있고 C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알도스 그 알데하이드기가 있는 건 알도스. 그럼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케토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는 필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백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러한 탄수화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괄호 5번 해놓으시고 특징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 당질들의 특징은 소화가 잘 돼요. 그쵸? 우리 밥 먹었을 때 소화 잘 됩니다. 예. 급하게 드시는 그런 거 말고요. 자,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몸에서 흡수되어서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몸에서 흡수되어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독성 물질 생성하지 않음.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먹고 있다. 예. 자, 이런 특징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박스 2번째 당질의 분류입니다. 자, 당질의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괄호 1번에 단당류, 그 다음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럼 분류 기준이 뭘까요? 드디어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분류 기준은 연결된 당의 숫자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제목 옆에다가요. 그 기준 해놓으시고 연결된 그 당의 수. 연결된 당의 수가 기준이다 써두시고 요 아래 내용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몇 개가 붙었니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괄호 1번에 단당류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단당류가 우리 몸에서 이용되고 있는 당이죠. 자, 더 이상 분해되면 당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최소 단위의 기본당이다. 최소 단위의 기본당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아래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6탄당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가 5탄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 6탄당과 5탄당이 우리가 주로 먹고 몸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들입니다. 5탄당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단당류 중에서는 6탄당 위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단당류는 최소 단위의 기본 당이고 그 중에서 육탄당의 종류들을 보시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마노스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특히 요 4개 중에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얘네들이 중요하죠. 자, 포도당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급원이다. 특징의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 그리고 체내에서의 그 당대사 중심 물질이에요. 여기도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들 중에서 혈당이 있죠. 전체의 0.1%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 체내 당대사의 중심물질이라고 했는데 대사가 일어날 때 간에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혈당,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중에 유일한 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그래서 항상 비중이 0.1%로 0.1% 비율로 차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뭐 급원은 녹말이나 꿀이나 과즙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당 별표 되어 있죠? 예, 과당 한번 볼게요. 과당은요, 케톤기예요. 케톤기. 아까 보셨었죠, 앞에서. 수산기 2개 이상 꼭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거나 또는 케톤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과당은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케톤기에다가 밑줄 하나 해주시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요. 과당은. 그런 내용. 자, 꿀이나 과즙, 이눌린에 들어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갈락토스예요. 유즙. 예. 뭐 우유, 어머니의 모유 이런 데 들어있는 겁니다. 갈락토스는. 유당의 구성원이고 얘는 또 알도스예요. 알도스.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도 하나 기억해 볼게요. 역시 갈락토스도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다 전환되니까 이 포도당이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들 전환되는 거예요. 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마노스는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돼요. 아, 마노스도 6탄당이구나. 그 정도. 자, 그 다음은 5탄당입니다. 5탄당. 자, 리보스와 데옥실리보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핵산의 구성 물질들인데요. 리보스는 RNA 구성 물질이에요. RNA 구성 물질 밑줄. 그 다음에 디옥실리보스, 데옥실리보스는 DNA 구성 물질 밑줄. 해두시고 특히 리보스는요. 특징에서 조효소의 구성 성분 NAD, FAD, ATP.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면서 ATP도 구성한다. 밑줄. 해두시면 돼요. 자, 보셨고 그 다음은 이당류는 그냥 교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당류는 단당류들이 2개가 결합한 형태이죠. 자, 그 바로 아래 밑줄 칠게요. 자, 2분자의 핵소스가 물 1분자를 잃고 축합된 것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핵소스는 또 뭐냐? 위에 나와 있어요. 6탄당이에요. 6탄당. 6탄당 2분자가 물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축합된 것을 이당류라고 한다. 핵소스에다가 6탄당이라고 써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가수분해하면은 단당류, 위에서 보셨던 단당류가 2개가 생기는 거죠. 종류로는 메가당, 또는 엿당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바로 말토즈죠. 이름이 3개예요, 말토스. 또는 이제, 설탕은 더하죠. 자당이라고도 불리고, 서당이라고도 불리고, 설탕, 슈크로스예요. 그 다음에 유당 또는 젖당, 락토스. 이런 것들이 이당류입니다. 여기서는요, 누구랑 누가 결합했는지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웠는데 요즘에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은 전부 포도당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게 메가당이었죠. 그 다음 2번째 게 자당. 그 다음이 얘가 유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시험에 그런 거
다 나왔었던 것 같아요. 포도당 기본 깔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 하나씩 결합된 거니? 여기 포도당 두 개죠. 포도당에 포도당, 자당은 포도당에 뭐예요? 과당, 단 거. 그 다음에 유당은 갈락토스. 이렇게 결합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포도당은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포도당 동그라미, 자당에선 과당 동그라미, 갈락토스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자, 메가당은요, 급원에서 발화된 곡류라든가 전분의 소화 단계에서 생성이 된다. 밑줄. 그래서 식품으로는 뭐 식혜나 물엿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특징으로는 환원당이다. 밑줄. 환원당. 반면 설탕은요, 사탕무나 사탕수수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고요. 비환원당이에요. 특징이죠. 비환원당. 밑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묽은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된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도 한다. 전화당이라고 한다. 전화당 동그라미. 전화당은 뭐예요? 자당의 분해물 중, 아까 묽은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한다라 그랬죠. 그렇게 분해된 것들 중에서 나오는 포도당과 과당의 1:1 동량 화합물을 전화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화당. 전화당은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포도당 대 과당이 1:1인 거, 특히 1:1인 것을 전화당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은 유당입니다. 모유나 우유에 들어있고요. 동물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모유, 우유 아래에다가 동물체에서 얻음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갈락토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갈락토스는요, 정장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발육에 도움을 줘요. 아가들이 딱 태어나면, 뭐 동물의 새끼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 뇌가 발육돼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갈락토스예요. 그리고 또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갈락토스 동그라미 쳐놓은 데다가 정장작용, 뇌발육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칼슘 흡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게 갈락토스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세 번째는요, 바로 올리고당류죠. 소당류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소당류로 구분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 아래에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3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당류를 의미한다. 예.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3개에서 10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에 3당류하고 4당류를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3당류는 가수분해하게 되면 단당류가 이렇게 3개가 생기는 거고요. 4당류는 당연히 4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3당류와 4당류는요, 갈락토스와 포도당,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갈락토스와 포도당,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당류는 이것들이 그냥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 4당류는 이 중요한 갈락토스가 2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이 또 헷갈려요. 얘가 올리고당류는 맞는데 3당류인지 4당류인지.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라피노스. 이거 근데 라피노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이렇게 간단하게 딱 했을 때 글자 수 적은 거 3당류, 스타키오스 요거 4당류 해가지고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기본, 4당류는 갈락토스가 한 개 더, 2분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당류에서 우리 책에 라피노스 밑줄, 라피노스, 그 다음에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밑줄 해놓으시고요. 콩이나 팥, 뭐 두류 이런 데 존재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4당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수분해하면 단당류 4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스타키오스 얘로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자, 갈락토스 2분자와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어 있다. 밑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이 쭈루루루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당류인데요. 자, 다당류 그 아래 한번 볼게요. C6H10, O5 이런 것들이 이제 N개가 뭉쳐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의 난용입니다.
불용이 아니에요. 난용. 녹기 어려운 거예요. 물에 난용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콜로이드 상이고요. 감미, 환원성과 발효성 없다. 밑줄 쫙 해주세요. 물에 난용부터 쫙. 자, 콜로이드 상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요, 팽화가 일어난 다음에 온도가 한 60도씨 전후가 되게 되면 호화돼서 이렇게 풀처럼 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콜로이드 상이고, 감미도 없고, 뭐 대표적인 거 우리 밀가루 이렇게 딱 찍어서 먹어보면 달지 않잖아요. 단맛 없다라는 뜻이고, 환원성도 없고, 발효성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단순 다당류와 그 다음 복합 다당류로 크게 나뉘잖아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당류는 단순 다당류와 그 다음에 복합 다당류로 이렇게 나뉜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단순 다당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복합 다당류는 뭐가 있다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 기억하시면 되죠. 단순 다당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종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자, 써드릴게요. 단순 한 종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은 자, 복합 다당류는요. 종류가 여러 개예요. 여러 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 여러 개. 됐죠? 한 종류가 여러 개 연결. 연결까지는 안 쓰더라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종류도 다양하면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 다당류로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전분과 덱스트린, 그 다음에 글리코겐, 섬유소,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네 가지가 일단 있어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섬유소. 요렇게 네 종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각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전분하고 덱스트린 이렇게 보면은요. 전분이 훨씬 좀 크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저렇게 좀 거꾸로 좀 해놔 주시고 전분 기능 및 성질 보도록 할게요. 각 종류의 각 공류의 주성분이다. 디글루코스 중합체다. 읽어보시고 세 번째 점에 아밀로스 알파 1사 결합하고 아밀로펙틴 알파 1사 결합이죠. 역시 이 결합에 아밀로펙틴 알파 1사 결합에 알파 16 결합이 더 있어서 가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거 각각 끊어서 밑줄 해 놓으세요. 아밀로스 밑줄 해 놓으시고 여기에 알파 16결합. 거기까지 제가 16이라고 했네. 1사결합.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도 밑줄 쳐두시고 괄호 안에 알파 1사결합에 알파 16이 더해져서 무슨 구조를 이룬다? 가지 구조를 이뤄요. 가지 구조. 아밀로스는 그냥 그 목걸이, 진주 목걸이처럼 그렇게 쭈르르르륵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밀로스는 좀 뺄게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알파 1사 결합. 반면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결합이 기본 있고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알파 16 결합이죠. 그래서 가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요드 반응의 보라색이라는 거. 요게 이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하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드 반응의 보라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 밑줄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요드 반응의 보라색 또는 뭐 이렇게 청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청변 반응, 보라색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얘 때문이에요. 아밀로스 때문에 요 보라색 요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슬 구조 때문에 요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분은 이 사슬 구조와 가지 구조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사슬 구조, 이 사슬 구조 때문에 요드의 청변, 즉 보라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점에서는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거 두 개 살짝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알파 아밀라제는 알파 1사결합을 끊어가지고 메가당을 생성하는 것이고, 베타 아밀라제는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알파 1사결합을 끊어서 메가당을 또 생성한다. 메가당 생성하는 건 같지만 어디를 끊냐, 요런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묶어놓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덱스트린이에요. 덱스트린은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덱스트린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점 보시면 전분을 산이나 효소나 열로 분해할 때 생성되는, 자, 그 뒤에 밑줄 쳐놓으세요. 분해 생성물의 총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이 분해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요런 의미까지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분이 이제 분자량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덱스트린, 그 다음 뭐 말토스, 요런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겐. 최근에 출제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물의 저장 형태.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보셨을 때 동물체 내에서는 당이나 글리코겐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에요. 자,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간, 넘기고 할게요. 간, 동그라미, 근육, 동그라미.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간, 근육,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동물성 저장 다당류죠. 자, 요드 반응에는요, 적갈색이에요. 적갈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건 없으니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점에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 보시면 간과 근육, 그 장소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 밑에 괄호안에 보시면은 간에 100g, 그 다음 근육에 250g, 그 내용도 있거든요. 숫자 나왔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혈액과 기타 한 10g 정도 있다.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구조는 아밀로펙틴하고 비슷해요. 자, 아밀로펙틴과 하나 밑줄 하나 해두시고, 하지만 더 많은 격가지가 달려있어요. 예, 더 많은 격가지. 여기 밑줄 쳐두시는데, 더 많은 격가지가 달려있지만 사슬의 길이는 아까 아밀로펙틴보다 더 짧아요. 아밀로펙틴보다. 사슬 길이 짧음. 왜? 분자량이 전분이 더 크고 그 다음이 덱스트린이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점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조금 전분에 비해서는 사슬이 더 짧아서 분자량이 좀 작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얘가. 효소가 자르기 좋게 생겼어요. 효소가 자르기 좋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즉 그 이야기는 에너지로 변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에너지 효율 좋다. 가지를 잘라내기가 좋아가지고 에너지로 잘 변화된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데 100g, 250g 각각 우리 숫자도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글리코겐은 저장 장소와 양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소, 마지막 섬유소예요. 식물 세포벽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디글루코즈의 베타 1사결합이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세 번째 점에 밑줄 칠게요. 세 번째 점, 사람과 육식동물은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로 사용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섬유소는 되게 하찮게 여겨졌어요. 우리한테
영양소 사용도 못 되는데 뭐.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각광받고 있죠. 배변 촉진 작용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각광받고 있다, 섬유소도. 자, 그 밑에 배변 촉진 작용 밑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 다당류죠. 한 가지만 여러 개가 아주 연결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전분이라든가 덱스트린, 그 다음에 글리코겐, 섬유소는 자르면 뭐만 나온다? 한 가지 포도당만으로 전부 잘리는 거예요. 포도당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복합 다당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 한천과 헤미셀룰로스, 팩틴으로 되어 있죠. 각각의 종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천의 특징은요. 두 번째 점에 인체 내 소화 요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하지만 얘도 변비 예방된다. 소화는 안 되는데 변비 예방에는 도움을 준다. 거기 나와 있어요. 연동운동 촉진으로 변비 예방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헤미셀룰로스입니다. 자, 첫 번째 점에 역시 인체 내에 효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 부분 밑줄 해놓으세요. 소화 요소 없어서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얘 또 나쁜 건가?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자,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요. 얘는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틴이 마지막인데요. 요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팩틴은요, 담즙산의 제흡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 좀 지워보고요. 담즙산이 우리 몸에서 제흡수되는 것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혈당을 천천히 높이. 이러한 작용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단순 다당류에 있는 요 섬유소 있죠. 섬유소하고 그 다음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 요 내용은 잘못됐지만 요 그대로 살리는 이유가 이제 얘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다라고 불리우는 게 요 네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식이섬유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딱 저 한천 헤미셀룰로스 팩틴만 식이섬유면 좋겠는데 위에 그 단순 다당류인 섬유소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네 개를 식이섬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당류까지 정리를 마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종류별로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요거 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찰칵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과 복습 철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